이제는 스티어링 휠이 적응되다 보니까 코너 돌 때도 아주 너무 좋네요. 스티어링 휠 편. 되게 신기하게 좋네 이거. 어이씨, 고고. 자, 안녕하세요, 토이브로입니다. 자, 저는 지금 푸조 요번에 새롭게 풀체인지된 508을 지금 시승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약간 좀 앉았을 때 시트는 굉장히 편해요.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지금 5천만원대죠. 5천만원 차량인데 풀옵션이에요. 2.0 GT 풀옵션인데 5천만원대 수입차 중에서 1,000원 납파 가죽이 들어가는 녀석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죠? 드문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그래서 천연 가죽이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착자감이나 그런 시트의 느낌이 고급스럽고 상당히 좋습니다. 또 시트 형상이 약간은 좀 뭐랄까요, 되게 좀 스포티한 형상을 좀 띄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행하는 데 있어서 몸을 굉장히 잡아주는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보통 사이드 볼스터가 이제 옆구리 쪽 있잖아요. 이쪽을 많이 잡아주는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어깨 뒤쪽 날개뼈 있는 부분도 있죠. 이 부분도 상당히 좀 몸을 잘 지탱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시트에서 좀 불편한 부분은 뭐냐면, 물론 제 키가 184cm 좀 큰 키입니다. 상당히.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요즘에 더 키가 크신 분도 많지만 184 하면은 어느 정도 키가 크다는 쪽에 속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느껴지는 그런 부분은 뭐냐면, 스티어링 휠이 생각보다 좀 앞으로 많이 나와 있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센트페시아가 이렇게 약간은 운전자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어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상대적으로 기어 노브 위치라든지 그런 거 드라이브 모드 위치를 봤을 때 주행 중에 한 손으로 운전을 하고 있어도 여러 가지 버튼들, 이런 버튼들을 다 조작하기에 딱 너무 알맞은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인체공학적인 느낌이 들어요. 근데 시트 같은 경우는 뭐랄까요, 되게 스티어링 휠하고 페달의 그 간격이 좀 좁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시면은 제 무릎이 상당히 지금 많이 위로 올라와 있는 듯한, 지금 무릎이 상당히 많이 위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 제 몸이 지금 약간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누워서. 엉덩이는 지금 시트 포지션이 낮기 때문에 엉덩이는 상당히 지금 많이 낮은 상태의 포지션이 되어 있는데, 악셀 페달이나 그런 게 좀 거리가 짧고 나와 있기 때문에 무릎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굽혀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살짝 근데 엄청 편하진 않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근데 확실히 주행을 하면서 제가 느낀 부분은 뭐냐면, 다른 차량에 비해서 클러스터가 상당히 위로 올라와 있죠. 위로 올라와 있고,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내려와 있어요, 되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주행을 할 때 보면은 스티어링 휠이 보통 이 정도 있거든요. 이 정도 있는데 얘는 이 정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많이 내려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클러스터 시인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스티어링 휠을 돌렸을 때 이쪽이 클러스터 시야를 가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스티어링 휠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기다 보니까 좋은 점이 뭐냐면, 물론 이제 주행을 할 때 이렇게 잡고 주행하는 게 가장 FM이고 좋잖아요. 근데 뭐 주행을 하다 보면 계속 이렇게만 잡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되게 이렇게 되면 좀 몸도 찌푸둥해지고 약간 좀 불편한 그런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기다 보면은 어느 각도로 잡아도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뭐 한 손으로 주행을 할 때도 코너를 돌 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잡아도 이렇게 살짝만 틀어주면 되고, 그러니까 어느 각도로 스티어링 휠을 잡아도 상당히 되게 좀 안정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되게 어떻게 신기한 스티어링 휠이에요, 정말. 아주 신기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처음에 딱 이제 이 차량을 보고 나서 차량을 딱 탑승했을 때 약간 좀 되게 어색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좀 적응을 하다 보니까 되게 오묘하게 매력이 있는 스티어링 휠이에요, 이게. 근데 약간 패드 시프트랑 스티어링 휠이랑 약간 좀 뭐랄까 거리가 좀 돼가지고 약간은 좀 자연스럽진 않아요, 패드 시프트가. 하지만 되게 생긴 형상은 아주 스포티하고 멋있죠. 우리가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습관이 돼 있다 보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없는 차량 타면 되게 불편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맨 처음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는 차량을 주행을 했을 때는 굳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뭐 필요가 있겠어 했는데 제가 지금 이제 HUD에 적응이 돼 있다 보니까 HUD가 없으면 정말 불편해요 실제로. 근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HUD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처음 느껴본 것 같아요. HUD가 없어도 클러스터 시인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전혀 그런 불편한 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되게 좋아요. 시인성 너무 좋고 그래픽도 되게 많이 바뀌잖아요. 봤을 때 그래픽 바뀌고 막 그런 거 모습 봤을 때도 근데 그런 요소들은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정차 중에서는 디젤에 대한 그런 진동이 좀 많이 느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차도 상당히 잘 나가고요. 177마력의 40.8토크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는데 일상 주행에서는 전혀 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차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프트한 느낌을 좀 줘요. 특히 시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좀 무릎이 좀 올라와서 살짝은 약간 좀 편하진 않다고 얘기를 했는데 앉은 느낌 자체는 허리를 되게 잘 받쳐주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지금 약 1시간 정도 지금 주행을 했는데 그래도 시트가 상당히 좀 편안한 그런 느낌을 지금 주고 있어요. 지금 코너 같은 경우에서도 롤은 거의 없습니다. 상당히 롤 억제가 잘 돼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코너링에 대한 민첩함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엄청 민첩한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한번 이제 스포츠 모드로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멀에서 자 이제 스포츠 모드로 한번 주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스포츠 모드로 변경하자마자 미션 반응 자체가 엄청 빨라졌어요. 미션 반응이 상당히 밀집해졌고 하체 세팅도 상당히 많이 하드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스포츠 모드랑 컴포트 모드에서의 차이가 많이 나네요. 8단 미션 같은 경우는 아주 만족감을 주고 있습니다. 변속 타이밍도 굉장히 민첩하고요. 변속 충격이나 그런 건 느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차체가 낮고 또 시트 포지션이 상당히 낮다 보니까 고속 주행하는 데 있어서 고속 안정성은 상당히 되게 좋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금 타이어에 대한 그런 소음도 되게 잘 억제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 솔직히 지금 비가 좀 어느 정도 내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다이나믹하고 좀 더 재밌게 시승을 해보고 싶었는데 비 오는 날에는 안전하게 타야죠, 차를.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빗길에서 타이어 접지력이 약해졌다는 느낌은 저는 받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타이어 접지 느낌은 상당히 좋고요. 하체 느낌이 진짜 컴포트 모드랑 스포츠 모드랑 완전히 달라요. 정말 딱딱해집니다. 자, 그럼 다시 일단 컴포트 모드로 한번 제가 다시 놓고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스포츠 모드에서보다도 컴포트 모드에서의 그 하체 느낌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주행에서 컴포트 모드로 주행을 하시게 되면은 되게 그냥 편안한 그런 세단을 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요. 그러니까 컴포트 모드에서는 되게 사자가 되게 편안하게 쉬고 있고 천천히 그냥 걸어가는 그런 듯한 이미지가 있고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확실히 사냥을 시작한 그런 사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차량이 좀 독특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스티어링 휠 자체의 느낌도 그렇고 그립감도 그렇고 그러니까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클러스터 디자인도 많이 보고 여러가지 이런 인테리어를 우리가 느끼면서 주행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생소하다 보니까 또 푸조에서도 약간 되게 뭐랄까요, 새롭게 시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제가 이 차의 실제 오너가 돼서 1년, 2년을 주행을 하게 되면 물론 그런 독특한 부분도 적응이 되겠지만 지금 이제 많은 차들을 시승을 하면서
가장 그래도 좀 뭐랄까요, 개성있고 독특한 느낌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시인성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아요. 되게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는 약간 뭐랄까, 높이는 굉장히 높은데 폭은 좀 약간 좀 좁은 그런 느낌은 주긴 주거든요. 그래도 실제 주행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불편한 감은 전혀 없어요. 되게 생각보다 통저음이 잘 차단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이어가 되게 소음을 많이 걸러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행하는 데 있어서 되게 약간 소음으로 느껴지는 그런 스트레스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풍조음은 심하진 않은데 이 녀석이 프레임리스 도어다 보니까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음 차단은 뭐 훌륭한 편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정도, 그 정도의 그런 뭐 소음이 들린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약간 확실히 프레임리스 도어 차량답게 살짝 그래도 외부 소음은 조금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177마력의 느낌은 딱 그 느낌인 것 같아요. 일상 영역에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지만, 그렇다고 뭐 엄청 잘 나간다 그런 느낌은 별로 들진 않고요. 그러니까 뭐 시속 110, 120까지는 괜찮게 올라가지만 그 이상부터는 약간 좀 출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뭐 힘이 엄청 막 남아돈다는 그런 느낌은 전혀 없어요. 그냥 일상 주행에서, 일상적인 영역에서 그냥 전혀 부족함 없이 그냥 좀 뭐랄까요, 되게 편안하면서도 스포티하게 탈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는 걸 지금 제가 느끼고 있고요. 도심 주행을 하면서도 느껴진 부분이지만 브레이크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브레이크는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비율로 브레이크 페달 이만큼 눌렀을 때 제동이 딱 이만큼 된다라는 그런 계산을 운전자에게 잘 전달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너링이 되게 칼 같진 않아요. 칼 같은 그런 코너링은 아닌데, 그래서 막 코너 같은 부분은 되게 민첩한 그런 느낌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룰 억제가 상당해요. 몸솔림도 많이 없고요. 그러니까 코너링을 민첩하게 도는 느낌보다도 코너링을 정말 안정적으로 도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셀 페달 느낌하고 브레이크 페달 밟는 느낌이 상당히 되게 아주 소프트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편하네요. 그러니까 발목에 대한 피로감이 전혀 들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편안한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젤 엔진 사운드와 진동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좀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만족스럽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승차감이나 그런 뭐 고속 안정성, 여러 가지 그런 주행에 관련된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기대 이상으로 그 지금 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 국도에서도, 노면이 좋지 못한 국도에서도 상당히 좋은 승차감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약간 좀 비포장도로를 들어와도 굉장히 편합니다. 승차감이 되게 좋은데요? 승차감은 합격, 진짜 합격. 되게 좋아요. 특히 이 녀석 같은 경우는 가속 방지턱을 넘을 때 느낌이 되게 부드럽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가속 방지턱 넘을 때도 느낌이 최고. 되게 부드러워요. 가속 방지턱 넘을 때도 느낌이 굉장히 부드럽고, 그러니까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주행이나 그런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하체 세팅이 굉장히 잘 돼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푸조 508 GT 모델을 시승을 하면서 느껴지는 부분은 뭐냐면, 가솔린으로 들어왔으면 좀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전체적인 승차감 부분도 굉장히 만족스럽고, 브레이크도 너무 만족스럽고요. 그 다음에 롤 억제 능력도 상당히 아주 좋은 모습이라서 주행을 하면서 정말 만족도가 정말 높은 차량이에요, 개인적으로.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물론 디젤이니까 연비가 정말 좋습니다, 이 녀석이. 지금 연비가 지금 약간 15km, 리터당 15km 정도로 찍히고 있는데, 연비는 정말 좋아요. 효율성이 그만큼 좋다는 거겠죠. 근데 하지만 디젤에 대한 그런 진동이라든지 소음, 이질감, 그런 것들이 전달이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델이 정말 가솔린 모델로 들어왔더라면 얼마나 좀 좋았을까, 좀 더 만족감이 더 들었을 것 같아요. 푸조라는 브랜드가 디젤 엔진을 되게 잘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션이나 엔진 세팅 자체가 완성도가 되게 높은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근데 확실히 고속으로 올라가면서 출력에 대한 약간 부족함은 솔직히 조금은 느껴집니다. 근데 푸조 508 GT 모델에서는 그 스포츠 모드를 하잖아요. 스포츠 모드를 하게 되면 약간 좀 BMW 디젤 차량에 대한 그런 퍼포먼스랑 약간은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을 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테리어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정말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물론 제가 주간에 지금 시승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터널 같은 데 들어오면 약간 야간에 대한 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쫙 들어오다 보니까 확실히 실내가 되게 세련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요. 또 클러스터 디자인이라든지 전체적인 인테리어 만족도 되게 높은 것 같아요.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고, 특히 외관도 보여지는 그런 느낌이 상당히 멋있죠, 많이. 그전 푸조랑은 정말 아주 완전히 탈바꿈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볼 때 디자인적에서는 정말 푸조 508 GT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 잘 나온 것 같고, 지난번에 제가 이제 푸조 508 GT 모델 이제 새롭게 풀체인지 된 모델 있잖아요. 이 모델 나오자마자 제가 이제 외관이나 실내 디자인 리뷰 영상을 올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자동차를 좋아하는 그런 한 입장에서 봤을 때 푸조 508 정말 잘 나왔잖아요. 이번 608 차량은 정말 잘 나왔기 때문에 이 발판으로 이번 기회에 푸조가 국내 소비자에 다가가는 데 있어서 좀 많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푸조를 보면은 되게 SUV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제가 실제로 푸조 세단을 한번 시승을 해보고 나니까 되게 놀라운 부분이 상당히 좀 많았어요. 되게. 그러니까 한 차량 가지고 여러 가지 성격을 띈다는 거는 제가 볼 땐 정말 장점인 것 같습니다. 컴포트 모드에서는 확실하게 편안함을 보장을 해줘요. 정말. 그리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정말 스포츠 모드답게 어느 정도 많이 하드해지고요. 그 다음에 미션 반응이라든지 스티어링 휠 반응이라든지 전체적인 게 정말 스포츠 모드에 알맞게 세팅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양한 매력을 소유한 그런 녀석이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지금 푸조 508 GT 모델입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송풍구 쪽에 거치를 하시는 분 많잖아요. 근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송풍구가 되게 작습니다. 되게 작아서 약간 뭐죠? 요즘에 그 방향제 있잖아요. 차량용 방향제 놓기에도 뭐랄까요, 되게 너무 작아서 차량용 방향제도 끼기는 약간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핸드폰 거치를 하기에도 약간 되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디자인이 너무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주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은 또 있네요. 핸드폰을 또 그것도 여기에 거치하거나 여기다 거치하면 좀 없어 보이잖아요, 되게. 그 다음에 좀 여기 거치하다 보면 또 송풍으로 나오는 바람을 좀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508 GT를 구매를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은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한테도 혹시 토요브로님 만약에 푸조 508 GT 사고 싶으세요? 라고 하면 이 정도 인테리어, 외관,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행 느낌을 봤을 때 구매는 하고 싶을 것 같아요. 하지만 구매를 하고 싶은데 막상 구매를 하려고 하면 내가 꼭 사야 되겠다, 무조건 사야지, 이런 느낌은 저도 솔직히 약간은 조금 애매합니다. 정말. 물론 이 차량이 정말 잘 나온 거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푸조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먼저 신뢰를 얻는 게 가장 급선무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푸조에 대한 이미지, 서비스 품질 그런 걸 다 제외하고 말씀드리면은 수입차 입문용으로도 타기에도 정말 괜찮은 녀석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내 만족도 높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트렁크 적재 용량이라든지 2열 공간이라든지 그런 거 봤을 때는 패밀리카로 타도 크게 손색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2열의 헤드룸 같은 경우에는 좀 낮아요. 헤드룸이 좀 좁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은 좀 불편한 감은 숙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푸조 508 GT 주행 느낌이었습니다. 우선적으로 파격적인 디자인과 기대 이상의 주행 느낌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녀석인데요. 앞으로 푸조가 국내 소비자들에게 더욱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보다 구독자분들의 시선에 맞춰서 다양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언제나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항상 매일매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바이바이.